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한 자격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자격 소개를 담당한 사람 저는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한옥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컴퓨팅 사고 능력 되게 낯선 용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격이 뭔지 일단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2차 시에서는 실질적인 시험에 들어있는 문제 유형에 대한 분석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해야 될 내용 중에 제일 먼저 컴퓨팅 사고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자격 시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퓨팅 사고 능력, 우리가 이것을 Computational Thinking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굉장히 핫한 언어이죠. 그래서 얘는 컴퓨팅 사고 능력은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키워드는 문제 해결 방법. 그러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모두 매 순간 문제를 만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는 Computational Thinking, 컴퓨팅 사고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읽기, 쓰기, 계산하기를 배우고 이게 소위 말하는 3R입니다. 그리고 이걸 배우고 익힐 뿐 아니라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컴퓨팅 사고 능력을 배우고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하면은 연관된 언어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코딩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이미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코딩의 붐이 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작년에 중학교, 올해는 2019년, 올해부터는 초등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이미 진입된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의 실용적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코딩으로 우리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한 개념을 많이 접하고 있다. 이 코딩을 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실용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해결을 하긴 해요. 그런데 컴퓨팅 기기를 활용한다는 거죠. 즉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코딩,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추상화와 자동화, 이 두 가지의 개념인데요. 일단 추상화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는 단계죠.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풀어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화는 말 그대로 추상화에서 알아낸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 과정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실용적 개념에서는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이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즉 프로그래밍 언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개해야 될 컴퓨팅 사고 능력의 자격 시험에서는 여기서 요구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두 가지인데요. 스크래치하고 엔트리인데요. 그럼 지금 당황하실 거예요. 두 개 다 해야 되나?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이해하고 계시면 이 자격 시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설명드린 이론적 개념에 대해서 지금 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조금 저런 거 뭐지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거를 개념을 정의해서 정리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0가지 기본적인 사고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변환적 사고 능력. 이거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보면 당연히 다 뭐예요? 긴장하게 되고 이거 뭐지? 당황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패턴으로 변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내가 알고 있는 친숙한 형태로 변환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뭐예요? 우리 모두 다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 능력을 써서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떤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나왔을 때 변환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사고력이고요. 그 다음에 용어 조금 어렵네요. 재기적 사고력.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반복해서 문제 푸는 거, 똑같은 문제 똑같이 푸는 거는 그거는 재기적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반복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재기적 사고력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해결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미. 요거를 또다시 푸는데 이미 내가 경험한 문제를 베이스로 더 큰 문제를 반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풀어낸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풀어내갈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 사고 능력이 있느냐, 그게 재기적 사고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드적 사고력은 쉬운 영어죠. 우리가 코드적이기 때문에 그건 뭐야? 모든 게 코드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패턴을 봤을 때 그거를 코딩화 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즉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한글로 쓰는 거, 이것도 코드적 사고력이에요. 한글을 배운 사람은 모두 다 코드적 사고력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코드적 사고력.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어가 낯설 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순화 사고력. 단순하게 생각하자는 거죠. 세상 뭐 있나 쉽게 생각하자.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져요. 이거를 단순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 능력에서 추상화 사고력. 이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핵심 요소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 요소를 뽑아낼 수 있는 사고 능력이 있으면 추상화 사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즉 학생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학생한테 인생의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거꾸로 말했네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학생이라는 거 우리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추상화적으로 학생 하면 우린 떠오르는 건 뭐예요? 배우고 익히고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추상화 사고 능력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분해적 사고 능력. 우리는 큰 문제를 풀 때 이건 너무 복잡해. 작게 해야 되는 거죠. 작은 문제로 쪼개서 풀어나갈 수 있느냐. 이게 분해적 사고 능력이고요. 캐시적 사고 능력. 여기서 흥분하고 있어요. 돈이 생기나? 그 캐시 아니고요. CACHE. 즉 혹시 여러분 컴퓨터에서 캐시 메모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캐시 메모리란 건 뭐예요? 자주 쓰는 내용들을 미리 뽑아놓는 메모리죠. 똑같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패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느냐, 이건 건데요. 이거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우리 어머님들. 부엌에 보면 모두 다 싱크대에 자주 쓰는 그릇들 빼놓으셨죠? 그거 캐시적 사고력인 거예요. 오케이? 손님 접대용 그릇을 거기다 꼽아 놓으시는 분들 없잖아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캐시적 사고력. 내가 필요한 걸 미리 뽑아올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캐시적 사고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정적 사고력.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정적 사고력은 좀 한국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영어로 하게 되면 resource sharing이에요. 자원은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서로 나눠서 써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잘 나눌 수 있느냐, 이게 조정적 사고력이거든요. 자, 봅시다. 컴퓨터는 우리가 많이들 쓰고 있는 퍼스널 컴퓨터 PC에는 CPU가 한 개밖에 없어요. 자, PC의 CPU는 하나인데 작업이 일어날 때는 멀티태스킹 해준단 말이에요. 윈도우 여러 개 막 돌아가요. 왜 가능할까요? 걔들은 조정적 사고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의 CPU를 여러 개의 잡이 나눠서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인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린 좀 더 나은 세상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경험적 추론. 이거는 요즘 제일 핫한 AI에서 쓰고 있는 사고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학교에 다녔던 거, 공부하는 거, 이건 다 뭐예요? 경험적 추론에 의해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오케이. 그게 경험적 추론이고요. 알고리즘적 사고력이라는 건, 자, 여러분이 이거 가장 흔하게 드는 예가 라면 끓이기예요. 라면 끓이기를 할 때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예요? 그릇에 물을 붓는다.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 면을 넣는다. 이 순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배고파. 그냥 넣을 거야. 맹물에 라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지겠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 배고파서 라면을 끓여야 되는,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내가 순차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컴퓨팅 사고 능력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저렇게 사고 능력을 다 쪼개놨지? 자, 사고 능력을 쪼개서 정의만 했을 뿐 문제 해결을 할 때는 한 가지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복합적인 컴퓨테이셔널 띵킹 요소를 쓰셔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용적 접근.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 내용이 좀 복잡해 보여요. 저걸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요 밑에 잠깐 써드렸어요. IST, Information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에서 이 협회예요. 그거랑 CSTA, Computer Science Teaching Association 해서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거를 코딩하기 위해서 이 9가지 단계를 거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9가지 단계는 제가 색깔별로 구별해 드렸어요. 3가지씩.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자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코딩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마주쳐야 될 자료들,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건지 미리 계획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료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분해하고 어떻게 풀어갈 건지 방법을 세우는 건데요. 그거는 이 3가지에서 문제를 분해한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추상화. 추상화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추상화를 이해하셔야지 내가 분해해 놓은 내용 중에 지금 항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알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추상화를 해 놓았으면 그 다음에 알고리즘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해갈 것인지, 코딩의 순서를 어떻게 나열할 건지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계획이 다 세워진 거예요. 자, 계획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Do it!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컴퓨터가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자동화를 실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표현된 내용, 즉 앞에서 한 알고리즘 절차의 내용을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코딩 끝났어. 해결 다 됐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뭐예요? 항상 우리는 테스트 해봐요. 런 해봐야죠. 익스큐션 시키는 거죠. 제대로 되는지. 그 부분이 시뮬레이션 해서 해결책의 성능 점검 및 효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해 본다는 거죠. 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잘 돌고 있어. 이것까지 끝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띵킹에서 요구하는 거는 병렬화 또는 병행화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공동의 문제가 있고 분해되었잖아요. 이 분해된 아이들이 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병행화 시켜줄 수 있냐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9가지 단계를 충분히 이해하시면 코딩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잠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 분들이 이미 코딩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나 코딩할 줄 알아요 하시는데 코딩을 하는 게 단순히 이 자동화만 하고 계시면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동화만 하는 거는 그 이후에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병렬화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이 다른 분야에서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됐을 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되는 문제들 유형을 봤을 때도 전부 다 얘네들을 뜯어내서 병행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 자동화 하나만을 알고 있다고 코딩을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컴퓨팅 사고 능력에서는 단순한 코딩 실력이 아니고 코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9가지 단계, 이 단계에 앞서서 그 10가지의 사고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학습하고 익히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공부해요? 책에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해결해보시고자 노력하시면 돼요. 오케이. 물론 코딩은 연습해보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컴퓨팅 사고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이 적용 범위를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문제 해결에서도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코드적 사고력을 활용한 문제 해결.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저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끼리 아는 내용이 필요해. 어떤 암호를 만들어야 돼. 그럼 암호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코드적 사고력 필요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필요하고요. 어떠한 여러분이 어렸을 때 3살부터 시작하는 레고 조립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레고는
순서에 따라 절차적으로 조립을 해야지 완성품이 나오겠죠. 자, 우린 이미 3살부터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 능력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 이후로 그게 퇴색화돼 가지고 있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라는 공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사고 능력은 계속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분해를 통해서 큰 문제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분해해서 작은 단위로 풀어주시고요. 경험적 추론. 어렸을 때 우리 모두 다 뜨거운 냄비 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만지는 아이들은 없잖아요. 한번 만져보고 이거 뜨거운 거야. 만지면 안 돼. 그러면 안 만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다 경험적 추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없죠. 매일 일상의 문제에서 우리는 컴퓨팅 사고 능력을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연구 분야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어느 직장에 어느 연구소에 가도 컴퓨터 없는 곳 없어요. 컴퓨터가 뭔가를 처리하고 있다는 건 걔가 거기서 소프트웨어가 처리하고 있다는 거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컴퓨팅 사고 능력인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이러한 컴퓨팅 사고 능력에 대해서 올 자격 시험이 있대요. 자, 근데 이게 되게 낯설어요.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뭐지? 궁금해하실 건데요. 자, 함께 검토해 봅시다. 일단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컴퓨팅 사고 능력 자격 시험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행하는 시험의 일종으로 종목의 소개를 보면 컴퓨팅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검증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시험. 되게 길어 보여요. 근데 이 위에 있는 두 줄, 창의적 문제 해결, 효율적 의사결정, 이거 이론적,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론적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해당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두 줄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한 실용적 컴퓨팅 사고 능력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종목은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급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그다음에 돈 문제예요. 검정 수수료는 1, 2급은 2만 원이에요. 3급은 18,000원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2급을 도전하고 싶다 그럼 2,000원 더 쓰시면 되는데요.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상급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합격 결정 기준은 1급은 그냥 70점 이상, 2, 3급은 60점 이상, 100점 만점에서 200점 만점 아니고요. 100점 만점에서 필답형, 즉 이론과 작업형, 즉 코딩 부분에 합해서 합계 점수가 요것만 넘어가시면 자격증을 따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인지 알았으면 누가 도대체 이걸 따야 되느냐. 자,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응시 자격에 제한 없어요. 아무나 시험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효율적 문제 해결을 원하는 모든 사람 다 들어오라는 거죠. 다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공 분야에서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으신 분들 다 시험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키워드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싶은 사람. 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코딩을 알아야 되고, 이 코딩은 뭐라고 했어요?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컴퓨테이션 띵킹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소프트웨어 관심 있으신 분들 이 자격증 따시는 거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이 만약에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내 적성에 맞을까? 물론 요즘 그 분야가 핫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진학하고 싶겠지만 갔다가 아닌 거 깨닫는 부분인 거다는 알아보는 것도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신 분들 이 자격증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딩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딩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들 필수적으로 이 자격증에는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딩 수업이라는 건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문법을 전달하는 수업이면 안 돼요. 여기서는 사고 능력을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건. 그 때문에 이러한 분들 다 컴퓨팅 사고 능력 자격 시험에 도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 이 자격시험 왠지 도전하고 싶은 생각 드시지 않나요? 자, 그러면 언제 도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올해는 6번 진행되는데요. 다 3급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2번 남았고요. 지금 막 준비해서 올해 보기에는 조금 스케줄이 빡빡하시다 그러신 분들은 내년을 도전하시면 되는데요. 내년에는 4회밖에 진행되지 않은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식에 대한 필기 시험과 구현에 대한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내용은 자료와 정보, 그다음에 정보를 관리하고 어떻게 문제를 이해할 것인가, 문제 해결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이 네 항목과 구현 쪽에는 자료 표현, 문제 분해, 절차 및 알고리즘, 추상화, 병행화 및 동기화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여기서 문제 분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3급 아니고 2급에서만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시험 방식을 보시게 되면 컴퓨팅 사고 지식과 구현으로 전부 다 1급, 2급, 3급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식은 당연히 필답형이겠죠. 자, 필답형에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예요? 사지선답. 네, 선택형도 있고 슬프게도 단답식도 있어요. 단답식 문항도 들어가서 10개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모두 다 똑같은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업형은 하나의 주제를 주고 이거에 대해서 쪼개서 부분적으로 코딩하는 문제 물어볼 수 있는 형태로 5문항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는 2차 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시험 시간이 다 틀리죠. 자, 시험 시간 틀리는 건 뭘까요? 그만큼 1급은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합격 기준은 70점, 60점, 60점 이렇게 되니까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러한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why? 도대체 왜? 내가 왜 그 자격이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삶 속에서 문제 해결의 순간은 매 순간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이건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 스티브 잡스가 정의한 거예요. 앞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셔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자격증, 매력 있는 자격증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 해결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사고 능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러신 분들 이거 도전하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아이는 누구? 컴퓨터인 거죠. 자, 이 컴퓨터가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인간이 따라하게 되면 인간도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을 필요로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코딩에 관심 있는 요즘 세상. 자, 근데 여러분 다들 의문하는 게 코딩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틀린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코딩은 단순히 자동화 부분인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조금 더 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코딩, 소프트웨어 개념을 구별하시고 이것에 관심 있으신 분들 자격증에 도전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실생활 또는 컴퓨터를 응용해서 두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경우는 우리가 컴퓨팅 사고 능력이 요구하고 내가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본인의 능력 정도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 또는 내가 이 정도의 해결 능력이 있어요를 주변에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자격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준비 방법은요. 필기와 실기를 따로 하는데 필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논리적 사고력은 우리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많은 책을 읽는 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이 많은 걸 생각하고 경험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목이 자료 정보와 정보 관리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개념에 대한 정의 및 이해를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이해 항목을 위해서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시화하고 도식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절차 항목을 위해서는 의사 코드, 또 다른 말로 수도 코드라고 하죠. 하고 순서도 플로우 차트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거죠. 그 다음에 실기는
어쨌든 여러분이 스크래치하고 엔트리를 아셔야지 2급과 3급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표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료 관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알고리즘에서는 주상화를 위해서 설계 구현, 그다음에 병행화 및 동기화 항목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엔트리인 경우는 이벤트 블락에 대한 병렬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경우는 스프라이트 이쪽에 대한 메시지를 통한 동기화,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급에서는 문제 분해, 이건 함수를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기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오, 이거 복잡한 거가 뭐죠?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정리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설명드렸듯이 여기 필기 부분에 대한 설명과 실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4가지 항목 설명드렸는데요. 이 모든 내용은 license.cocham.net 여기서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종목 중에 전문기술에 해당해요. 우리는 전문기술 중에 컴퓨팅 사고 능력, 요 사고 쪽을 보시면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앞에서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오늘의 1차 시행 컴퓨팅 사고 능력이 무엇인지 설명드리는 소개 완성될 것 같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필기와 실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문제 유형에 대해서 심도 깊게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1차시 수업은 여기서 끝마치고 2차시 수업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